이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화해 과정, 폴란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흥미롭습니다.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독일에게 얻은 땅이 있었죠? 아까 분홍색 말씀드린 그 땅. 근데 그 땅은요, 폴란드 역사상 한 번도 폴란드 땅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폴란드는 오른쪽으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 과거에 이 독일 쪽으로는 영토를 갖고 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폴란드 공산당 정부가 이제 역사 왜곡을 시도합니다. 그 독일한테 얻어 걸린 그 땅은 원래 폴란드 땅이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과 화해한 뒤부터는요, 여긴 원래 독일 땅이었다고 이제 객관적으로 밝히면서 독일이 폴란드에게 준 전쟁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그 땅에 이제 파괴된 독일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폴란드와 독일이 지금은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제 독일의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 의원을 고정으로 선출하고, 또 중요한 건 폴란드인들이 전쟁 때 벌인 그 범죄까지도 과감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인들을 그 순순히 보내주지 않고 복수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독일인들에게도 배상을 해주면서 피해자,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인 폴란드가 독일에게 세심하게 다 그 문제를 밝힌 다음에 독일에게 사과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치와는 또 별개로 폴란드인들이 자체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 두 나라의 화해 과정에서 이제 역사를 투명하게 하고 미래로 나가는 일이 돋보입니다. 이제 좀 클래스가 있는 케이스죠.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역사를 자신의 일로 주관화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아우슈비츠 방문객 사진인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박물관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피해자로서 추모의 공간이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기도 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반성하기 위해서 오는 이 반성의 공간이죠. 뭐 참고로 세 번째가 뜬금없이 이제 한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뭉쳐야 뜨는 패키지 여행의 힘이겠죠.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프랑스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 공간을 방문하는 독일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예전에 히틀러가 한 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요, 오늘의 우리가 반성할 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다고 가르칩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이 폴란드는 이에 객관적으로 역사를 또 기술해 줍니다. 전쟁 기념관이나 박물관에 가면요, 독일이 그랬다라고 통칭하지 않고요, 나치 세력이 했고 히틀러 세력이 했다 이렇게 명기를 하면서 예전에 그들로 또 표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그 폴란드 청소년들이 오늘의 독일인들을 히틀러 세력과 동일시하면서 증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폴란드는 역사를 주관화하고 객관화하면서 이것이 공존하는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폴란드와 사이가 지금 잘 안 좋습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는 과거 소련의 범죄를 공개하는 일에 소극적이라고 폴란드에선 평가받습니다. 이 과거 소련의 범죄와 오늘의 러시아를 동일시하지 말라면서 논쟁에서 피해가기도 합니다. 스탈린은 조지아, 그루지아 사람이었지 러시아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또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과거의 일과 오늘의 일을 또 분리시켜서 미래로 우리 함께 이제 나가자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보여줬던 그 범죄와 아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서 말씀드린 성찰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즉, 그 예전의 그들의 범죄를 오늘의 나의 범죄로 책임지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아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책임지는 자세는 이 화해와 성숙으로 나가는 개인, 공동체, 더 크게 국가의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 통일 뒤에 우리 사회도 여전히 북한을 따로 인식하게 된다면요, 큰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통일이 됐는데도요. 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공유하자고 하고, 근데 과거의 아픔과 범죄 같은 경우는 함께 맡아지기는 또 부담스러워 한다면 북한의 주민들은 그런 남한 사람들을 분명히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류 시민 취급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갈등을 드러낼 겁니다. 과거의 민족적 아픔과 죄를
오늘의 아베 총리는 짊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듯이 우리의 과거 아픔과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는 게 통일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게 부담스러워서 통일을 망설일 수도 있겠죠. 통일은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자 행위입니다. 그래서 쉽게 통일을 못하는 거겠죠. 일본의 사과도 그만큼 또 어려운 겁니다. 이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용기가 함께 어우러져야지 화해와 통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통일 뒤에도 북한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기존에 해놨던 이 북한이 이렇게 못 살고 또 뭐 북한이 저질러 온 이런 거 우리가 다 처리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렇게 가정에서도 막 말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표를 얻으면서 인기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땐 어떤 판단을 여러분은 또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으로 삼는 문제가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은 그래서 많은 준비와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